사실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걸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아요. 이성관계, 특히나 연애나 사랑 측면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게 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매력적인 이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학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연인 사이라는 것은 어떤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로 자주 연락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려고 하는 사이, 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대부분을 공유하는 사이,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저녁 뭐 먹었어? 이런 것처럼 자주 서로를 궁금해하는 사이, 모두 다 좋은 연인 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연인 관계를 좋은 연인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연락 같은 경우에 나한테 연락을 많이 하면은 그건 사랑이다, 애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점은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여러분, 연락의 횟수로 사랑의 정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난 지 1, 2주 정도 되는 사이면은 서로 연락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으니까요. 근데 만난 지 3, 4년이 되었다면은 당연하게도 이 썸 탈 때보다 현저히 연락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덜 사랑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 오랜 기간 동안 만나서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많은 것을 공유했던 사이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모습은 사랑에 갈구하는 모습에 가깝지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연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면은 연락이 사라지면 사랑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핸드폰이 사라지면은 사랑이 식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연락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는 감정의 욕구에 가깝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관심이 생기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인 사이가 되고 이 사랑이 시작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죠. 생일 선물을 준다든가 기념일을 챙긴다든가 발렌타인데이 때 비싼 페레로 로쉐 이런 거를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하게 되고 연인 사이가 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 필연적인 행동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인 관계에서 이어져 온 하나의 의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연인 관계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친밀하다 못해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 연애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도를 넘거나 과한 행동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이 연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다투거나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무조건 서로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서로 아무런 벽 없이 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이 관계를 가장 쉽게 망치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관계는 존중이 사라지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 즉 사회적인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행동을 합니다. 정중하고 누가 봐도 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내뿜으면서 그런 느낌을 상대방한테 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안 그렇죠. 그냥 왔어? 이러고 맙니다. 과하게 예의를 지킨다거나 정중하게 행동한다거나 이러질 않죠.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 친구 사이에서는 이상한 행동이죠. 근데 이게 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편한 것을 넘어서 선을 넘게 됩니다. 이 괜히 시비를 건다거나 넘어갈 만한 일을 굳이 한 번 더 말한다거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연인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서로 너무 당연한 나머지 존중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락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한테 이렇게까지 연락을 원하고 강요를 하나요? 안 하죠. 정확히는 못합니다. 왜? 그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서, 그만큼 나랑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라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가 사랑을 요구해도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단지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때로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고 있으면 보통은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잘 모르죠. 내가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당연히 연인 사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규칙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그런 규칙은 그 누구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 연락을 무조건 자주 해야 된다라는 규칙은 누가 만들었나요?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나 자신이 만든 규칙일 뿐이에요. 내가 그만큼 사랑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기에 나에게 좋은 규칙을 정한 것 뿐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존중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대방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인을 사람이 아닌 도구로서만 바라보게 돼요. 내 감정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도구로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말이에요. 상대방의 존재를 당연시 여긴다는 것은 이 상대방의 존재를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연인 사이에서 특히나 가장 최악인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관계가 가장 최악인 관계입니다. 그저 도구로서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죠. 단지 나에게 쾌락적인 부분을 잘 충족시켜주는 사람인 것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연인은 사실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행동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딜 찾아봐도 없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써도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주는 사람 없어요. 오로지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바로 상대방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상대방의 존재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거듭나요. 나에게 주어진 호의, 친절, 배려,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저절로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감사함은 적절한 거리감에서 만들어집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는 감사함이 사라지고 존중이 사라지게 되죠. 친구 같은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 같은 연인 사이잖아요. 진짜 친구가 아닌 겁니다.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지만 그 안에서 연인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이 있는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매력적인 이성이 되는 방법은 바로 이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학이었습니다.